King's IELTS. 몇몇 대학교가 지금 오퍼한다는 건 온라인 코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s alternative니까 무엇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딜리버 한다는 건 이 수업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수업을 대신해서 일부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현강이냐 인강이냐 이 개념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아요. 현장 강의가 좋냐 아니면 인강이 좋냐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르면 좋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디벨롭먼트는 발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변화라는 뜻도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일반적으로는 대학교에 가야 수업을 받는데 요즘의 교육은 일부 대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이걸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리고 이유도 하나 알려주세요. 이게 긍정적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긍정적인 이유 몇 가지 나왔는데요. 먼 거리나 이제 거리가 멀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유리하죠. 오케이, 지니님 아이디어 좋고요. 오케이, 하나 더 왔네요. 시간과 장소,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온라인 코스의 장점이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드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좋네요. 이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읽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방금 이 말을 뻔했어요. 인강이랑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잠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을 제가 브레인스토밍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문제 토픽을 본 다음에 에세이 유형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긍정과 부정을 물어보는 에세이 유형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을 물어보는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서론 부분에 나의 입장을 적고요. 본론 첫 번째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 적어주면 되고요. 이제 본론 두 번째 단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입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입장만 딱 이야기하지 말고 근거를 달아주면 글에 탄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예시 하나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입장 이야기하고 근거 이야기한 다음에요. 이렇게 부연 설명 한 번 더 근거가 이제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근거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문제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 예시 들어주고 싶다. 그럼 예시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장 근거 예시 적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입장 근거 부연 설명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입장 이야기하고 근거 얘기하고 부연 설명하고 예시 들 수도 있고 이건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서론 부분 이렇게 적어갈 건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고요. 서론 부분 1단계에서는 우리가 받았던 에세이 질문을 패러프레이징 할 거예요. 자, 그럼 패러프레이징이 어떤 건지는 알죠? 이 내용을 동일한 내용으로 바꾸는데 표현을 달리 쓰는 거죠. 지금 15분이니까 처음이니까 넉넉하게 18분까지 2분 30초 드릴게요. 그러면 18분까지 해서 올려주세요. King's IELTS. 자, 그럼 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글에서 첫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글의 문장만 봐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게 예측이 가능하니까. 문장 잘하셨는데요. Some University 이렇게 가셨고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온라인 렉처스를 제공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인 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온라인 코스를 이분께서 온라인 렉처스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하신 거예요. 나름. 그리고 as substitute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여기 뒤에서 약간 무너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대체한다라는 느낌인데 이건 일단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s를 적던지 아니면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라고 적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온라인 렉처가 단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어라고 적어야겠죠. 그리고 이 명사는 뒤에다가 전치사를 뭘 써야 되는데 어떤 거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전치사 어떤 거 적죠 뒤에다가?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느낌 오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거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substitute 전치사 하나 와야 되는데 뒤에 어떤 거죠? to 말고요. of 말고요. 다 나온다 이제 다 나와. 다 나온다. 거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in 말고요. 전치사 for 방금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쓰신 거는 굉장히 고급 단어로 잘 적으셨고요. 다만 이 단어만 딸랑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떤 걸 대체한다고 할 때 for를 같이 외워둬야 돼요. 우리말로써 우리
가진 언어로서 for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in이나 to나 of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대체하냐면 이걸 대체하는 거죠. 바로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수업을 대체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만든 느낌이에요.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수업. 이렇게 해서 제공된다라고 하니까 기분이라고 해서 만드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어적으로 만들지 말고요. 이때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본 표현,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본 표현이 없으면 독해에서 리딩 앤 라이팅 강의 많이 보시고요. 이런 양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한 번이라도 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 영어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앞에서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상에서 하니까 대면,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이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face to face.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수업이 대면 수업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이렇게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얼굴 보고 하는 수업이죠.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패러프레징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조금 봐드리고 싶은데요. 문장이 참 깔끔하죠.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스터디 코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콜로케이션을 쓰시고 무엇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대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무엇을 대신해서 전통적인 클래스를 대신해서 물론 단어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고 문장이 끝났는데 마침표를 안 적은 부분이 있긴 해요. 다만 어느 정도는 영어의 틀을 맞춰서 콜로케이션을 사용하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제적인 부분도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봤고요. 서론 1단계에서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죠. 순서대로 우리가 받았던 토픽 패러프레이징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받았던 에세이 질문이 어떤 거였죠?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러한 변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온라인 클래스가 지금 하이 에듀케이션이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니버시티를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해본 거죠. 이렇게 고등교육이라고. 이렇게 고등교육에서 대학교에서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장점과 단점을 equal measure, 동등한 무게로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즉 장단점이 똑같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더 장점이 많고 누가 더 단점이 많다가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장단점이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가 봤고요. 이렇게 템플릿, 이 부분은 템플릿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한다.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아이디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온라인 코스를 대학에서 제공하는 게 장점과 단점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템플릿을 가져가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론 부분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첫 번째 단계도 하나씩 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먼저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우리 아까 나온 순서대로 하나씩 적어 갈 거예요. 입장 첫 번째 단계 템플릿 활용하면 되고요. only one hand니까 한 편으로 바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어답팅 한다는 건 이렇게 채택하는 거, 대학에서 온라인 코스를 제공했다고 채택하는 거 관련돼서 primary reasons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편리성이라는 거죠. 바로 편리성이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 바로 무엇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클래스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즉 온라인 클래스의 긍정적인 측면은 편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입장 부분에 이렇게 가져갔고요. 템플릿 가져간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입장 부분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제 근거 부분 붙여야겠죠. 입장만 딸랑 하나 적으면 안 되겠죠. 편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편리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문장 적어봐야겠죠.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이 편한 속도로 편한 시간에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말 따라가지 마세요. 아, 그럼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영작하시면 돼요. 편한 속도로 편한 시간에 배우다라는 거 이러한 콜로케이션 가면 되는데요. 자신들의 페이스는 속도죠. 자신들의 속도로 배우다 할 때 전치사 어떤 거 적을까요? 어떤 속도로 배우다 할 때 여기다가 전치사 어떤 거 적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with 또는 이렇게 in도 있고 by도 있고 결국 이런 거는 암기하는 거니까 암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은 채점관 눈에는 다 그게 밟히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다 실수예요. 다 실수.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at이라는 전치사 쓰고요. 그리고 접수사 and가 있으니까 앞에 부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편한 시간에 배우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ir own time인데 여기다 전치사 어떤 거 적으면 좋을까요? 아, 이제 신중해지죠. at도 있고
자, 갑시다. 전치사 in입니다. 전치사 in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외웠던 이 표현들은 위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들을 활용해 주시고요. 과연 이 표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썼다면 이제는 이렇게 한국어 텍스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정말 실력이 있으면 정말 높은 단계면 그냥 영어로 바로 적죠. 머릿속에서 이미 한국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어를 보면서 연습하는 이유는요. 영어적인 규칙성을 제가 잡아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2달 정도는 하셔야 돼요. 빠른 분들은 1달. 과정의 규칙성을 잡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규칙이 잡히면 바로 영어로 적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해서 영어의 규칙을 잡아야 돼요. 37분이고요. 시간 넉넉하게 2분 30초 드리고 40분까지 해서 받을게요. 자, 그럼 이 문장 40분까지 신중하게 써주시고요. 영작해서 올려주세요. King's IELTS. 오케이, 문장 괜찮은 문장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제 한 분 한 분 좀 바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사 굉장히 좋은 동사죠. 어떻게 사용되죠? 이렇게 사용되죠. enable은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동사만 딸랑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삼형식 동사고 목적으로 사람과 사물을 취하고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영어의 규칙을 익히는 거죠. 이 규칙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게 준이라는 애로 하여금 집 사는 것을 가능하게 했었대요. 여기서의 준은 저예요, 저.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 문장 보니까 제 대출금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우울해지네.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enable 다음에 이렇게 that으로 가면은 영어의 규칙이 깨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가는 게 좋겠죠? that를 빼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가 아니라 that를 빼고 목적어를 남겨둔 상태에서 투부정사만 붙이면 되겠죠. 이 영어의 규칙을 지키시면 문장이 깔끔하고 아주 좋죠. 이런 부분 잘 하셨어요.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참 잘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도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주어 이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흡수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가주어 이트 쓰는 법 이야기 드렸는데 가주어 이트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가주어를 적으셨는데 너무너무 잘 적고 투부정사 그러니까 가짜주어를 적고 진짜주어를 투부정사로 뒤로 보냈죠. 그리고 이 공부하고 배우는 거 누가 하는 건지 for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적었어요. 기가 막히게 문법 잘 맞았죠. 근데 의미가 빠진 게 있죠. 무엇이 빠졌어요? 이런 의미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어떤 게 가능하냐면 바로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진희님 문장 따로 볼 게 없을 만큼 좋죠. 물론 여기 뒤에 부분에서 이제 과거로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배우다는 현재형으로 적어주셔야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잡아드려야 될 부분인데 온라인 스터딩 하는 게 possible 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어 동사가 다 잡힌 거죠. 즉 이건 몇 형식으로 적은 거예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 형식으로 적으신 거예요. 이 형식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그가 착하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이 이 형식이죠. 주어와 보어가 비동사 사이를 두고 같은 거죠. 황준영은 착하고 착한 건 황준영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이 형식은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will이 있긴 하지만 결국 비동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퀄로 바꿔서 이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보세요. 온라인 스터디가 가능하고 가능한 게 온라인 스터디예요? 이렇게 이퀄 관계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파서블 정말 적고 싶다. 내가 오늘 파서블 안 적으면 잠을 못 잘 것 같다라고 하면 enable이라는 3형식 동사로 가는 게 아니라 make를 5형식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make를 5형식으로 쓰게 되면 어떤 거죠? make 목적어, 목적 보호가 위치하는 거죠. 그럴 때 make의 의미는 이 목적어를 목적 보호로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it를 적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어가 길면 가짜 주어 it, 가주를 적죠.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길면 가짜 목적어 it를 적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코스는 it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바로 누가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enable을 써서 3형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passable을 적고자 한다면 이런 구조로 가져가야 문법이 틀리지가 않는 거죠. 자, 이 부분 잠깐 정리해 보시는 시간 한 30초 가지세요. King's IELTS. 자, 근거 문장 갔으니까 이번에는 근거 2번째 문장 갈 건데요. 이건 제가 바로 영어로 적었어요. 굉장히 좋은 부사예요. conversely 하면 반대로란 뜻이에요. 이 부사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은 반대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캠퍼스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대학 교육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 단어가 있었죠. 이렇게 적었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본 거고요. 이런 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업은 require,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바로 고정된 시간에, 이것도 하나 외우시면 좋겠고요. 고정된 시간에 어떤 걸 요구하냐면 attendance를 요구한대요. 근데 compulsory가 있으니까 빠지고 싶다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무적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여러분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거고 어려워하시는 거. 셀 수 있는 명사 어떤 게 있죠? 이런 명사는 셀 수 있다. 그냥 너무나 많으니까 한 개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셀 수 있는 명사 어떤 게 있을까요? 오케이, 책도 있고 스튜던트도 셀 수 있죠.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느 정도 나오죠? 셀 수 없는 명사. 이것도 자기 총알에 몇 개 있어야죠. 자, 셀 수 없는 명사 어떤 거 있죠? 오케이, 민경님 좋고요. water, bread, 뭐 이런 거 다 좋죠. 오케이, information도 좋고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데 어떤 명사는 얘가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해요. 어떤 명사는 참 골 때려요. 셀 수 있기도 하고 셀 수 없기도 해서 나 참 미치게 해요. 스피킹 할 때도 죽겠고 라이팅 할 때도 얘 때문에 자꾸 정신 사납고 그런 애들이 있죠. 셀 수 있기도 하면서 셀 수 없기도 하는 명사들이 있죠. 그렇지, 하나 또 나왔고 말 그대로 슈가 이 설탕도 셀 수 있을 때의 의미가 있고요. 셀 수 없을 때의 의미 두 개 다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때까지 아까 3형식이나 5형식처럼 문장이 문법적인 내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3형식이나 5형식처럼 문법이 딱딱 떨어지는 설명은 제가 못 드려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감안해 주셔야 돼요. 어떤 명사는 이렇게 countable, 셀 수도 있기도 하고 셀 수 없기도 한 명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3형식, 5형식처럼 끊어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설명은 불가능해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감각으로 제가 설명 앞으로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3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 스포츠. 만약에 스포츠를 셀 수 없는 명사로 쓰게 되면요. 이렇게 셀 수 없는 거니까 S 안 붙이고 앞에다 안 붙인 거죠. 이렇게 스포츠를 셀 수 없는 명사로 썼다는 건 그냥 스포츠 하는 활동이에요. 머리에 그냥 붕 떠 있는 개념적인 거, 추상적인 느낌으로 잡으세요. 셀 수 없는 명사로 썼을 때. 그런데 이 추상적인 느낌에 그냥 운동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느낌, 머리에 붕 뜨죠? 운동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 명사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로 썼다면 앞에 있는 추상적인 의미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쑥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손에 이렇게 잡히는 느낌에 셀 수 있는 거니까. 앞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썼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느낌이었다면 셀 수 있는 명사로 스포츠를 쓰게 되면 스포츠 종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있죠? 손으로 세보세요.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골프. 느낌 오셨죠? 하나 더 해볼게요. 성공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썼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하늘에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성공이라는 느낌. 추상적이죠? 개념적이죠? 근데 성공을 셀 수 있는 명사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면 글 쓰고 작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느낌을 좁혀주는 느낌이 제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적었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쑥 좁아드니까 성공이라는 개념적인 게 쑥 좁아드니까 성공한 사람 또는 성공한 이벤트, 성공적인 결과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느낌 조금 오시죠? 하나만 더. 이걸 셀 수 없는 명사로 쓰게 되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는 일. 이걸 어떻게 세요? 그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셀 수 있는 명사로 이런 식으로 적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죠? 좁아지는 느낌이죠. 쑥 좁아지는 느낌이니까 작가나 페인터나 음악 하시는 분이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셀 수 있게 쓰게 되면. 느낌 오죠? 셀 수 없게 쓰면 그냥 일이라는 개념적인 느낌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일.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를 이렇게 적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작품들, 문학 작품들, 그림, 음악 이렇게 작품들이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구체적으로 쑥 좁아드는 느낌이죠.
지금 조금 잡아두고요. 앞으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이 개념을 잡아뒀기 때문에 이제 느낌이 계속 올 거예요.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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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러면 attendance라는 거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attend 하는 거니까 출석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쓸까요?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로 쓸까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게 되면요. 그냥 출석이에요. 학교에 가는 거, 출석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로 쓰겠다라고 해서 s를 붙이게 되면 출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어떤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출석자의 지금 숫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번에 저녁반 킹스 아일츠 반 14명 출석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 예를 들어서 유정님, 현진님, 진희님, 상현님, 주명님, 정민님, 진영님, 민경님 이렇게 구체적인 몇 분이 출석했다라는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석이라는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거죠. 이러한 출석이 의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잡아두시고요. 조금 느끼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쭉 느껴보시고 다음 문장 하러 갈게요. 자, 이 문장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업을 이제 항상 가야 되죠.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시간에 오전 9시면 9시 항상 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무엇 때문에 바쁘니까 전치사 실수 안 하죠.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하게. 나 이런 거 틀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로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뒤에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학생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좀 쉽게 가져가려면 파트타임을 하는데 파트타임 때문에 바쁜 학생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doing a part-time work라고 할 수도 있고 work commitment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표현인데요. 좋은 점수 받고자 한다면 단어의 격이 조금 높아야 되니까 commitment 한다는 건 어디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안 와닿아요. 우리말로는 파트타임이 더 와닿아요. 근데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표현을 늘리면 이렇게 원어민이 더 와닿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파트타임 하나 바쁜 학생들이죠. 두 개 중에 선호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6.5점 이상을 목표한다면 좋은 단어 쓰시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find는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를 제가 자꾸 왜 문장을 이렇게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목적 보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짜 목적어 적은 거예요. 진짜 목적어는 뒤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러한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는 거죠.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find는 3형식으로 쓰면 무엇을 찾다, 발견하는 뜻이 있지만 find를 5형식으로 쓰게 되면 무엇으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interesting 하다고 흥미롭다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문장은 I think로 많이 가요. 3형식으로. 나는 이 영화가 interesting 해. 이런 문장은 우리가 잘 적어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think를 활용해서 3형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find라는 동사가 5형식으로 쓰였을 때 이 목적어를 이 목적 보호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못 쓰는 걸 내가 쓰는 거죠. 그러면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이 find를 5형식으로 쓰면 이 목적어를 목적 보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영화를 흥미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파트타임으로 바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목적어를 써주고 진목적어 뒤에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 내용이. 매일 이렇게 참석하는 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for example을 문장 앞에다가 이렇게 항상 적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넣어주는 센스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커마와 커마를 활용해서 원어민답게 문장 영어의 규칙답게. 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King's IELTS. 자,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갑시다. 한 문장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론 두 번째 단계인데요. 본론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입장 부분과 근거 부분을 적었어요.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코스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는 온라인 코스의 장점,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이야기를 했다면 본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거티브한 측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종류의 온라인 교육은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템플릿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근거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학위를 오브테이닝 한다는 건 얻다라는 거예요. 학위 따다. 콜로케이션을 잡으면 좋겠고요.
주어를 동명사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not the only important facets, 어떠한 측면이라는 뜻이고요. not the only가 있으니까 배우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측면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코스 듣는다는 건 학위만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n fact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는 거죠. 몇 가지 다른 trait, 자질들이 있는데요. 그 자질이 어떤 자질이에요? 학생들이 무엇할 필요가 있는 자질이에요. develop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evelop 다음에 뒤에 어떤 걸 일반적으로 적냐면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이렇게 자질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콜로케이션으로 어떤 자질을 개발하다라는 콜로케이션인데 동사 명사 콜로케이션인데 동사 다음에는 명사 즉 목적어 자리에 있는 친구를 앞으로 당겨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를 적어준 거죠. 앞에가 사물이고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데 바로 어떤 자질?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질을 말하는 거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깔끔하게 써주는 거고요. 바로 어떤 자질들이 학생들이 개발해야 되냐면 리더십 스킬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자신감을 컨피던스 하는 거, 자기 자신의 셀프 컨피던스를 위해서 이러한 자질들이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자질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적인 학교, 일반적인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가야 팀워크도 생기고 리더십 스킬도 생기고 자신감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가야 이러한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질들은 온라인 통해서 쉽게 배울 수가 없다. 이러한 자질들은 전통적인 대면 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잘 가르쳐질 수 있다. 느낌은 오죠? 온라인 수업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통적인 대면 수업, 이렇게 대학에서 얼굴 맞대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다가 teach인데 ab로 붙이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자세하게 또 다른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문장에서 두 개 문장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주어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두 개 문장을 적는데 주어를 적었어요. 하나. 이러한 자질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문장을 적을 건데 왠지 주어가 뒤에 문장에도 똑같은 주어가 적힐 것 같아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을 때 인강 많이 보신 분 느낌 올 거예요. 자, 이 부분 스스로 영작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조금 넉넉하게 13분까지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영어의 규칙 생각해 오면서 올려주세요. King's IELTS. 문장 괜찮게 정말 잘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말에서는 사물로 주어를 잡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죠. 주어 자리에 사물을 적게 되면 우리말에서는 어색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적죠.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으로 주어를 잡으려고 하니까 문장이 어색해지죠. 투부정사 다음에 내용을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민이 느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딱딱하다. 이 느낌이에요. 사람으로 주어를 잡고 이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뒤에 내용을 볼 필요가 없이 이 느낌 자체가 그냥 학생들이 딱딱한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영어에 감각이 있으세요, 보면. 근데 너무 한국식 영어에 젖어가지고 사람 주어를 잡아야겠다는 그런 약간 머릿속에 이제 그런 패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확장하셔야 돼요. 사람을 주어로 잡을 수도 있지만 주어 자리에 사물을 잡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이번에 익혀두세요. 그러면 앞으로 리딩 하실 때, 리스닝 하실 때 수많은 주어가 사물로 잡힌다는 걸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규칙을 모르면 흑백 TV만 계속 봤는데 점점 하나씩 알아가니까 재밌고 점점 컬러 TV로 보고 영어가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써지고 잘 말해지는 거예요. 이건 뒤에 있는 문장의 문법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걸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굉장히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teach에 ab를 붙였다는 건 무엇 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 할 수 있다는 능력적인 느낌의 can을 또 넣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중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서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도 가르칠 수 있다고 의미가 중복이 되니까 앞에 있는 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나만 정리를 해도 can의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좀 더 괜찮죠? 자, 이제
과외 공부 한 2달 하시다가 한동안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영어를 잠시 놓으셨던 분, 이제 감각을 좀 더 살려야죠. 가장 그냥 중요한 거, 라이팅에서는 축약어 적는다 안 적는다? 적지 않는다. 축약어를 적으면 스피킹 같으니까. 아카데믹하게 적어야 되니까 축약어는 적지 않는다. 스펠링 틀리는 부분들은 무조건 다 메모장에다 적으셔야 돼요. 자기 메모장에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꼭 챙겨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80분 시간이 지나갔고요.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아웃 할게요. 내일 만나요.